일반적으로 파킨슨병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약간 부수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파킨슨병 자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란 말이죠. 치료가 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사망하지도 않고 그 상태로 이렇게 계속 나빠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병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킨슨병은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치료의 목표는 삶의 질이 어느 선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이거를 병세를 꺾어서 유지하는, 그렇게 됐을 때가 착한 파킨슨병이다. 파킨슨병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빠지는데 우리가 병세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딱 꺾어져 올라가는데 제가 이게 3단계 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사람마다 어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그래프의 특성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변곡점을 만나면서 급격하게 악화되는데 착한 파킨슨병은 이 초반의 병세를 꺾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을 넘지 않게 만드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걸음걸이가 독립보행, 내 스스로 조금 힘들더라도 의지하지 않고 걷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이거를 최대한 그 아래 단계에서 유지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동이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리 쪽의 서동입니다. 팔의 서동도 불편하지만은 다리 쪽의 서동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걸음이 불편해지고 발이 잘 안 떨어지고 나아가서 이제 넘어지게 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운동이 제한이 되는 거죠. 밖에 못 나가고 의지해서 걸어야 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악화가 빨라지는 거죠. 파킨슨의 진행 단계를 5단계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기준은 걸음이 되는 겁니다. 걸음. 그러니까 하지 쪽의 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보행장애. 이게 일단 1차적인 큰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거 외에도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증상을 설명을 드리자면 1단계부터 이제 증상을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도파민이 뇌에서 떨어질 때 한쪽만 떨어지거든요. 보통 주로 한쪽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하는 반대편인 팔과 다리 쪽에 서동이나 경직, 떨림이 생기는데요. 팔 먼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다리 먼저 생기기도 합니다. 떨림만 나타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떨림이 전혀 없이 이제 서동, 둔한 것만 나타나는 분이 있고 유형은 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편측으로 운동성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실질적으로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끄는 경우가 많고 양치질을 하는데 동작이 원활치 않고 글씨가 잘 안 써지고 이런 식이 되겠죠. 가벼운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편측의 증상이 시작되는 것을 1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2단계는 편측에서의 증상이 좀 더 심해져서 한쪽을 좀 뚜렷하게 이렇게 저는 듯이 건다거나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건강했던 건측으로도 증상이 이완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한쪽만 떨다가 양쪽을 같이 떨기도 하고 자세도 좀 더 구부정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니까 걸음이 종종 걸음이 됩니다. 걸음의 보폭이 좁아지면서 종종 걸음이 시작되고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이 2단계고요. 이제 3단계가 되면은 서동이 한 단계 더 심해지고 무게중심도 더 이렇게 앞으로 쏠리고 하게 되면 자세도 더 구부정하게 되면은 발을 떼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발이 안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보행동결이라고 해요. 보행동결이 이제 파킨슨 특유의 증상인데 가끔 내가 이렇게 서 있다가 출발할 때 발이 안 떨어진다. 앉아 있다가 우리가 일어서서 걸음을 시작할 때 발이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문턱에서 넘어지고 또는 집안에서 이렇게 코너링 할 때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단계가 되는 것이 이제 3단계고요. 4단계가 되면은 3단계를 지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주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넘어지면은 골절이 생길 두려움 때문에 운동을 제한을 해요. 혼자서 걷는 거를 제한을 하고 보행기를 쓴다거나 부축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하지 쪽의 운동량이 줄면서 근육도 빠지고 좀 더 진행이 빨라지게 되는데 생활 자체가 이렇게 의존적이 되는 이제 그런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단계에는 좀 더 상태가 심해져서 우리가 이제 혼자서 기립을 못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 해도 저 팔다리를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5단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비운동성 증상, 그 중에서도 수면장애와 변비, 이걸 어떻게든 잘 해결해서 유지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수면을 잘 취하려면은 야간 빈뇨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3단계 키워드는 보행동결입니다. 보행동결을 미리 예방하려면 항상 걸음걸이를 신경을 써야 돼요. 보행동결이라는 것이 결국 하지, 다리 쪽의 서동에 의해 생기는 건데, 그냥 걷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이 하지 서동에 큰 도움은 안 돼요. 서동이 생기면 다리를 끌지 않습니까? 만보를 걸어야 되니까 그냥 끌고 걸어가는 것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거고, 나중에는 이 건강한 다리 쪽에서도 이게 이제 피로성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편측에 생긴 증상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인가 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운동을 해야 돼요. 문제가 되는 쪽을 좀 더 보상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는 계단 오르는 거, 뛰는 거, 보폭을 넓게 정말로 힘있게 걷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줘야만 서동이 있는 쪽에 다리나 팔이 보강이 된다. 다리 쪽에 서동이 어느 이상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서동이 생긴 쪽에 다리 쪽의 문제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 방법을 선택해서 좌우 불균형이 심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세가 굽어지는 것도 종종 걸음을 만들고 보행 동결까지 올 수 있는데, 그 종종 걸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단 오르는 거, 뛰는 거, 파워워킹 이런 것도 있지만, 자세를 앞으로 굽어지지 않게 항상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는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도파민에 저는 좋은 자세라고 보거든요. 좌우 전후에서의 몸의 불균형을 최소화시키는 거,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유지해야만 보행 동결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도파민제를 쓰는 경우에 너무 약을 쉽게 올리지 않는다, 이것 또한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저희 한방 치료를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오신 분인데요. 주된 증상은 이제 떨림입니다. 한쪽 손이 좀 떨리고, 파킨슨 관련해서는 그런 떨림이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거였고, 한 발로 쓰는 게 좀 어려운, 균형이 조금 힘들어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로 쓰는 거를 제가 항상 테스트를 하는데 한 3초를 못 버티고, 허리가 좀 안 좋으신 것도 있긴 했지만 밤에 소변을 3번까지 정도 야간적으로 보면서 잘 깨고, 그것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 차트에 근거해서 한번 그간의 과정을 좀 보면요, 초반에는 이제 증상에서의 어떤 뚜렷한 변화보다는 수면이 좋아지고 변이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았는데 변 상태가 좋아졌다, 이거에 대한 것이 이제 초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나 수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은 이 소변이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보통 3번까지 보던 소변이 이제 1회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수면과 변비가 개선이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파킨슨 증상이 완화되거나 정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 떨림이 좀 줄고 힘이 좀 생기고 좀 우울감이 좀 사라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우울감이라는 것도 도파민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좀 우울감이 줄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이 질환이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이제 의미가 있었던 그 변화는 동작이 전보다 민첩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떨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눈에 띄고 본인도 제일 의식이 되기 쉽지만, 파킨슨병의 본질은 떨림보다는 서동이기 때문에 서동에 의해서 우리가 걸음이 나빠지고 넘어지고 못 일어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동을 얼마큼 우리가 잘 막아내느냐, 이것이 치료의 관건인데요. 서동 자체가 좋아졌다는 것은 정말로 이 병의 근본적인 좋은 방향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저희가 6개월째에 자율신경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 자율신경 기능도 상당히 좀 좋아지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5년째 저희가 진료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떨림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떨림은 아직도 남아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동이라는 것이 이 병의 핵심인데, 5년이 지난 동안 서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 서동이 좋아져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치료 결과라고 보고요. 제가 이분 같은 경우 참 고맙게 생각을 했던 것은,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럴수록 이 병의 악화가 빠른 건데,
되게 초반에는 이렇게 병을 좀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당하게 나 파킨슨인데 떨림이 좀 있다. 하지만 뭐 다른 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병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이분한테서 굉장히 저희 치료 외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환자분은 이게 예외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착한 파킨슨병입니다. 착한 파킨슨병 만들기. 파킨슨병은 아직은 완치라는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병의 진행이 최소화돼서 우리가 파킨슨병에서 병세가 심해질 수 있는 3단계, 즉 넘어지기 시작하는 이 3단계를 넘지 않고 1, 2단계에서 유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착한 파킨슨병 만드는 것인데요.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한은 현재의 착한 파킨슨병 상태를 잘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5년의 기간 동안 이런 서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개선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병원 약도 초반에는 좀 드셨는데 이걸 다 중단하시고 잘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5년, 10년 지나고도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